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중적 선 명상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선포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만간 실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설 연휴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여야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정각회가 올해 첫 정기법회를 열고 화정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화합을 되새겼습니다. 동국대 연극학부 불교학생회 출신 연극인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연극 다락방이 서울 대학로무대에서 첫 선을 보이며 청년 대학생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세계인들이 호응할 수 있는 한국 불교의 현대화된 선 명상 프로그램이 현재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는 10일 설날에 첫 방송될 BBS 불교방송과의 신년 대담에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선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평소 종단을 찾는 주요 인사들에게 묻지마 범죄와 자살률 증가 등의 해법으로 늘 명상을 강조해온 진우 스님. 지난 2일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과 가진 신년 대담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현대적 선 명상 프로그램이 완성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참선 수행법은 물론 여러 명상 프로그램을 전부 살펴서 쉬우면서도 누구나 금방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선 명상으로 사회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명상 프로그램들까지 전부 살펴서 우리 고유의 명상을 거기에서 이제 도출을 해내고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접하기 쉽고 그리고 또 접함과 동시에 금방 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선명상 중앙지원센터는 개운사 안암동 부지에 건립해 센터를 중심으로 명상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 예상으로는 개운사 안암동 일대에 거기다가 이제 명상타운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9월 10만 명 이상의 규모로 열 국제 선 명상 대회와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펼쳐 보이겠다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의 그 전통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과 또 현대적인 어떤 그런 아까 이제 선명상과 더불어서 현대의 불교의 모습을 신구의 불교를 한데 모아서 진우 스님은 94년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조직 개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중앙종회에서의 종원 개정 추진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이뤄나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올 3월 달에 아마 일단은 삼원체제를 종원 개정을 해놓고 그리고 한 11월 종회 또는 내년 3월 종회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이제 전체적인 부서 조정을 지금. 한편 진우 스님은 설날을 맞아 어제 예방을 한 BBS 국장단에게 불교 방송이 올해 더욱더 발전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신년 대담은 설날 당일인 10일 오전 11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BBS TV를 통해 모두 3차례 방송될 예정입니다. 진우 스님이 그동안 전력을 다해 매진해온 현대적 선명상 프로그램이 모습을 드러내는 올해가 국민 정신건강 증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청룡의 해 갑진년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는 우리 전통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역 서울 284에서 갖고 있는 2024 오늘 전통축제가 눈길을 끕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오늘 전통축제는 전통문화를 일상에서 즐겨보자는 취지답게 설 명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꾸며진 전통공간에서는 윷놀이, 전통한지 사진인화, 한복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체험과 영상, 강연이 명절맞이 가족들을 반길 예정입니다. 현대화된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전통 한지 사진이나 체험, 한지 모빌 만들기, 그리고 세시풍속 관련된 강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문화역사 284에 들러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체부는 또 개방한 청와대에서도 설맞이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춘추관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등 전문가들이 꾸리는 이야기 콘서트와 전통차 문화 행사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화재청도 수도권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등지를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합니다. 경복궁 광화문에서는 수문장 교대 의식과 함께 설날 세화 나눔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9일과 10일은 수문장 교대 의식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질병 등의 불행을 막고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희망의 그림인 세화를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풍자와 작가이자 우리들의 브루스에 출연하여 배우로도 활동하는 정은혜 작가와 협업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새해 명절을 맞아서 국민 모두가 우리 국가유산을 부담없이 즐기고 상영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때마침 정부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귀성과 다양한 문화활동 등 국민 편의를 위해 전국 16,000여 개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대현스님, 정현스님, 각보스님에 대해 모두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04차 회의를 열어 신흥사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 출마 입후보자 3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현, 정현, 각보스님에 대한 총무원 신원조회는 물론 입후보 자격에 대해서도 종법에 근거해 후법부 조사 중이라도 이상 없음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송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신흥사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에는 고성 화엄사 주지 대현스님과 철원 심원사 전 주지 정현스님, 인제 백담사 주지 각보스님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제18대 신흥사 중앙종회 의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신흥사 설법전에서 열립니다. 여야 불자의원들의 모임 국회 정각회가 종단의 대표 강백 용학스님을 법사로 올해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용학스님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화쟁 정신을 통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연서 기자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입정에 듭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각선언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의 새해 첫 정기법회. 2달 만에 열린 법회에 돈독한 놀심의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불자들이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법석에 오른 범어사 전 승가대학장 용학스님은 원효 스님이 집대성한 대승기신론과 원효 스님이 펼친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불자들이 지녀야 할 참된 자세를 설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요체인 대승의 삶을 살 것을 주문하면서 자만심을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신론을 우리가 보는 목적은 뭡니까?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내 자신의 근본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뭡니까? 부처님 같이 대자 대비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또 즐거움이나 괴로움, 칭찬과 헐뜯음 등에 흔들리지 않는 인욕 수행에 정진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스님은 특히 총선을 앞두고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격렬히 논쟁하되 자비의 바탕을 둔 화쟁 정신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하쟁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데 국회는 투쟁 정신을 가져야 돼. 투쟁. 싸우면서도 그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 싸울 볼만하죠. 그렇잖아요. 이번 갑진년의 첫 정기법회에는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천우정 국회 직원 물자회 회장, 국회 사무처 직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불교가 강조하는 것이 화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유학 스님께서 수보주신 원효 스님도 이제 화쟁사상 그리고 대성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계에 좀 더 퍼져나간다면은 좀 더 평화롭게 정치가 국민들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불교 공직자 신행과 포교의 중심에 서 있는 국회 정각회는 올해도 정기법회와 명상수행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통합조계종단 초대 종정을 지낸 서구당 보화대종사의 열반 67주기 달해제가 팔공총림 동화사 봉서루에서 봉행됐습니다. 1955년 8월 출범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서구 스님은 금강산 장안사에서 연담 응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유점사 동선 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스님은 이후 지리산 칠불사와 사천 도솔사, 고성 옥천사, 합천 해인사, 대구 동화사에서 정진하며 후학 지도와 불교 정화에 힘쓰다 1958년 세수 84세, 법납 45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선사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대중은 각자 하도를 성상하게 잘 챙겨서 일가견에 이룰 때 그러고서는 그 은혜를 다 갚는 겁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를 지낸 망우당 봉주 대종사 열반 4주기 추모 달해제가 경북 영천 만불사 만불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1949년 14살의 나이로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봉주 스님은 조계종 총무부장과 중앙종회 부의장, 해인사 주지 소임 등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했고 특히 1980-90년대 각종 세계 불교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절대로 택시 타시는 일이 없고 대중교통 타시고 아니면 걷고 가야산에서 성주를 넘어서 대구를 다니시고 청빈 중에 청빈이시고 또 이렇게 한일 불교, 한중 불교, 전 세계 성가 불교, 전 세계 다니면서도 불교 발전을 이루어내시고 우리 큰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내는 그런 분이라고 저도 우리 봉주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저도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면 저도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종단 발전과 불법 홍포에 매진한 봉주 스님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만불사 염화실에서 법납 71세, 세납 84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현대사회 은둔형 외톨이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다락방이 서울 대학로 무대에서 첫 선을 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국대 연극학부 불교학생회 출신 연극인들의 열연은 청년대 학생 포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 남짓 비좁은 다락방에서 5달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한 동생. 형은 동생의 죽음 앞에서 다락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의 죽음을 밝히려는 형이 다락방 제작자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발견된 은둔형 외톨이들의 모습을 다룬 연극 다락방이 대학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났습니다. 공연 예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즉 어떻게 보면 전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알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연 예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은둔형 외톨이, 이른바 히키코모리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형식의 연극 다락방에서는 우리 사회가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돼 있고 공존을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동국대 연극학부 불교학생회 출신의 불자 연극인들이 열연을 펼쳤고 공연 예술을 통한 청년 대학생 전법 포교에도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 나중에 그 가치 창출이라고 봐요. 근데 그 가치가 우리 인식 굳어져 있던 인식 내에서는 찾기 힘들 것 같고 뭔가 그 인식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누군가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첫 공연에 앞서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불교학생회는 동문 연극인들의 용기와 도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응원의 꽃다발과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저희 대학생 나이대에 20대 혹은 30대 초반 학생분들께서 조금 더 불교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널리 불교를 알리고자 하는 활동을 서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극 다락방은 오는 25일까지 서울 대학로 미마지 아트센터 눈빛극장에서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사찰과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찰 문화해설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전국 사찰 문화해설사 심화과정 수료식을 갖고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3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1급 과정을 수료한 이들은 사찰 해설사 민간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에 통과하면 1급 자격증을 받아 현장에서 사찰 문화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수료식에는 불교문화재연구소장 호암 스님과 장정화 대한불교 청년회장 등이 참석했고 정동수 씨가 조계종 포교 원장상인 자원봉사상을, 최고 득점자인 김병도 씨가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성사가 지역의 미래불자 양성을 위해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1,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지난 6일 본관 건학위 회의실에서 대성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2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재학생 15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은 15명의 동국대 학생들과 인연을 맺게 돼 감사하다며 마음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남 대흥사가 지난 3일 제56회차 천수대다란이 108독 성취기도를 봉행했습니다. 기도법회는 주지 성해 법상스님 집전으로 대중들이 함께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08번 염송하며 간절한 기도 원력을 세우는 법석으로 마련됐습니다. 매달 열리는 법회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법상스님은 10회 동참자에게 금으로 특별 제작한 단주를 수여하며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5시 5년째 이어오고 있는 천수대다란이 108독 성취기도는 성해 법상스님이 대흥사 주지 취임 후 세운 첫 번째 원력입니다. 충남 서천 특화시장 대형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천군과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불교계도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는 지난 2일 서천 문예전당에서 열린 모금 행사장을 방문해 김기웅 서천 군수에게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 정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한순간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시리에 빠진 상인들을 위로하고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을 준비해왔다며 소실된 특화시장이 하루빨리 복구돼 상인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태종 산하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되기가 지난달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로하고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의 하나되기는 지난 5일 서천군청 군수실에서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전달식을 갖고 쌀 2,560kg과 속옷, 핫팩,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3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했습니다. 천태종 사회부장 진철 스님은 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종단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피러 왔다면서 모두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의 비구니 수행 포교도량 수원 복령사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팥썰기 떡을 보시했습니다. 수원 복령사는 지난 6일 수원 구치소를 찾아 수용자들에게 팥썰기 2,500인분을 전달했습니다. 김현우 수원구치소 소장은 명절 때마다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주고 복령사가 교정교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원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스님들과 복령사 포교사단은 매주 화요일 수원구치소 법당에서 법문과 교리, 명상지도, 떡공양 등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또한 구치소 법당 부처님 개금불사를 비롯해 매년 5개 수계식을 봉행하고 설날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떡 2,500명분 지원, 봉축법회 봉행, 혹서기 500mm 생수 만병 기증, 보광금 매월 지원, 염주보시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새해 다짐을 세우면서 심기일전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너무 무리한 계획으로 작심삼일이 되기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의 행복을 챙기겠다는 새해 다짐도 좋겠습니다. 설날을 맞아 시청자분 모두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